안녕하세요. 인천 지역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구를 능가하는 입주 물량이 대기 중인 인천. 인천의 입주 물량 제가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간혹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요. 입주 물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물량 이기는 장사 없다는 것을 대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는 지금 이 물량 부담이 장난이 아니에요. 인천도 그에 버금가는 듯 합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제가 요거 6월 4일자로 조사한 자료인데요. 6월 4일 원래 토요일은 물량이 증가하는 날이에요. 물량이 증가하는 날인데 이때 대폭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야, 이거 인천 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사들 단체로 야유회라도 갔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웬걸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일어났어요. 일요일은 원래 물량이 감소하거든요. 이런 현상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물량이 증가하는 일요일을 목격하게 되었네요. 이 물량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냐면은 1월 1일자로 17,500개, 지금 26,000개. 몇 개인가요 도대체? 거의 한 8,500개가 늘었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연초 대비 물량이 50%나 증가했습니다. 어느 광역시를 살펴봐도 이런 곳은 없었어요. 뭐 30%, 뭐 이 정도 물량 증가는 나타나지만 50%의 물량 증가가 나타나는 곳은 없어요.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거. 뭐 얼마 안 있으면 이거 3만 건까지도 금방,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면 3만 건까지 도달하는데 한 7월 말쯤 되면은 물량이 거의 3만 개 돌파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물량이냐면은 분위기 굉장히 좋았던 21년, 인천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뭐 40%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가격 상승을 경험했어요. 그때 물량이 한 10,000개 정도였어요. 10,000개. 매도 물량이 10,000개 정도인데 지금 요거 8월달, 작년 8월달 기준으로 거의 뭐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으려고 하나 얘가 물량이 거의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으려고 하는데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요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요런 형태인데 근데 여기에서 멈추냐? 아니,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3년, 24년까지 입주 물량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꺾여준다면 다시 분위기가 조금 회복이 될 수 있을지언정 여기서 더 늘어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세 물량도 증가하는 추세. 전세 물량도 마찬가지로 여기 조금 적게 보이지만 이것도 아마 8,200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거예요. 여기 뭐 야유회 모르겠어요. 야유회가 있었는지 물량이 하루 원래 증가해야 되는 날 감소했다가 감소해야 되는 날 증가하는 이런 아주 좀 특이한 현상. 아주 오랜 기간 지켜봤지만 이런 현상은 잘 없었는데 이런 현상이 한번 나타났네요. 뭐 의미를 둘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대 물량 전년 동월과 비교한다면 곱하기 2 곱하기 전년도에 추세선 회색선 한 개 그어놨는데요. 이렇게 상승했다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천정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가격지수 변동률 매수심리 보시겠습니다. 가격지수 인천, 인천 입주 물량이 많이 앞둔 곳에는 버틸 수가 없어요. 수도권 약간 버프를 받아요. 수도권 버프를 받지만 이 물량의 너프를 받게 되면 결국 어쨌든 큰 힘을 못 쓰는 모양새. 거기에다가 금리 인상이라는 너프도 또 작용하게 되고 어쨌든 작년에 굉장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급반전을 한 듯한 모양새고요. 분위기 얼마나 좋았는지 요 매수심리, KB에서 발표하는 매수심리 빨간색 선을 따라가 보시면 불과 몇 달 전은 아니네요. 불과 작년 한 10월, 11월 이때까지 미친 듯한 상승과 미친 듯한 이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뚝 끊겨버렸어요. 언제부터? 11월 들어서 전국적인 거래 충격이 한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금리 인상 여파도 있고 그 다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인식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1월 달에 이 허위 거래 신고 요것도 일부 작용합니다. 허위 거래를 막 신고하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매수 심리는 23.7이면은 광역시 중에서도
한 중간, 중하, 광역시 중하 정도의 매수 심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인천에 작년이 너무 강했어요. 작년이 너무 강해서 올해 거래량이 일부 터져주긴 하지만 전년 수준의 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듯한 그런 모습. 네, 작년이 너무 좋아서 좀 올해가 상대적으로 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개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부산이나 뭐 대구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본다면 뭐 거래량은 고만고만한 수준이에요. 작년에 워낙 분위기가 좋아서 상대적으로 더 안 좋아 보여요. 자, 0.5% 마이너스 0.05% 정도 하락하는 곳의 가격 하락은 거의 억 단위의 하락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죠. 이게 말이 0.05%의 주간 실거래 지수지 0.05% 떨어져 봐야 그거 얼마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요 정도 규모면은 한 10에서 20% 정도 하락하는 매물들이 거래들이 상당히 많이 출현할 때가 0.05%예요. 근데 아마 인천 분들 나중에 보시면 혹시나 대구처럼 마이너스 0.1 몇 퍼센트 요 정도 하락한 때를 아마 나중에 보시면은 이때는 20에서 25% 혹은 20에서 30% 하락하는 거래들의 출현이 점점 잦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 보합 정도 수준 유지하는 곳에서도 막 한 10에서 20% 정도 하락하는 거래들 막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에 비하면 마이너스 0.05%라는 것이 결코 작지 않다. 롯데캐슬, 9월동 롯데캐슬 이 6억 5천까지 찍었던 것이 1억 3천, 그 20%. 마치 짠 듯이, 전국 모든 광역시가 짠 듯이 10%, 15%, 20%, 그러다가 어느 순간 30% 하락하는 거래들도 한 개씩 찍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도 마찬가지로 뭐 서울에서 역전세를 걱정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역전세가 아니고 그 뭡니까? 또 가을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임차인들이 엄청난 부담을 질 거라는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더 걱정해야 될 것은 인천 지역도 만만치 않아요. 거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거의 90% 선까지 올라오는 것을 깡통주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등장하죠. 인천 지역 하락세도 만만치 않아요. 똘똘한 한 채의 영향도 있어가지고 더 빚을 많이 져서 아니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더 많은 차입금을 끌어다 썼는데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에 어떤 열풍이 불었죠? 이 가격대 보면 작년에 뭐 DSR 규제 관련해서 6억까지 지금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번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사지 못한다. 그래서 막 자기 자금 한 2억 정도 있는 사람이 한 대출 4억 정도 해서 질렀어요. 근데 웬걸? 집값이 떨어지는 거 보세요. 거의 6억 했던 게 5억까지 떨어졌어요. 그 말은 자기 자본금이 2억이었던 것이 자기 자본금 1억으로 확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야, 난 그래도 재산 이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해갖고 정말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이 2억 모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악착같이 모았는데 그게 한순간에 반토막. 물론 다시 가격은 회복하고 언젠가 무슨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당한 인내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 나가야 된다는 것. 이 심한 경우에는 이거 대출 일부 반환, 이거 뭐 담보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땐 정말 비참해지는데 그게 과거에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던 현상이에요. 무조건 우상향에 취해 있기에는 뭔가 좀 준비는 필요하다. 더 악착같이 모아야 되면 악착같이 모아서 나 혼자 악착같이 모아서 잘 사는 건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영업자들은 또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자영업자들의 어느 약한 고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또 집값은 도미노처럼 더 무너지게 되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가격 몇 개. 신고가도 그래도 나오지만 그렇게 막 크게 막 상승한다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전국적으로 한 10% 정도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과거 신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 정도 좀 영양가 없는 신고가가 나오는 게 많다. 과거처럼 몇천만원씩 빵빵 뜨고 이런 경향이 잘 없다. 건당 거래 대금을 보시면 작년에 인천 지역의 상승률이 얼마나 어마무시했는지 뭐 40%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작년 연초 대비 연초에 평균 거래 금액이 한 2.9억, 한 3억, 대략 3억 정도 되었어요. 그러던 것이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한 4억까지
단순히 건당 거래 대금만 봐도 이 상승률이 거의 한 30% 이상 나타나죠. 뭐 언론에서 40% 이야기하는데 뭐 얼추 그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전년에 그 화려한 상승분을 지금 까먹고 있는 중. 점점 건당 거래 대금은 점점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요 가격이 크로스 되는 현상, 요 막대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야 전년도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네 이렇게 실감할 때쯤이면은 야 이 가격이면은 아마 2021년도 하반기쯤에 샀는 사람들은 지금 공포에 질려 있을지도 몰라요. 분위기 엄청 좋을 때 편성해서 같이 샀는데 시간이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건당 거래 대금이 그때는 4억까지 갔던 것이 다시 한번 뭐 3억대 선으로 주저앉았다. 그럼 이거는 상승할 때 하락할 때 9억이 10억이 되면 상승률이 몇 퍼센트인가요? 뭐 11점 몇 퍼센트 이렇게 되겠죠. 10억이 9억이 되면 10% 하락이죠. 똑같은 이 퍼센티지로 움직이더라도 이 가격에 대한 이 금액에 대한 충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작년에 참 경이로운 상승을 보였던 것. 모든 광역시를 압도해버리고 이 4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은 타 광역시에는 이렇게 높은 평균 건당 거래 금액 보이지 않아요. 세종시 정도 되면은 한 4.4억, 한 4.5. 세종시가 막 10억짜리 이상 아파트들이 즐비한 그곳. 막 한번 오를 때 막 인천은 40% 그러지만 세종시는 분위기 한번 타면 100%씩 1년에 막 100%씩 상승해버렸던 그 엄청난 그곳과 거의 견줄 만한 무조건 버프가 확실히 세긴 세네요. 거래량 지금 근래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한들 과거 옆으로 선을 그어서 가보면은 제가 2017년부터 차트를 나타내놨는데요. 그때 거래량에도 미치지 못한다. 작년 11월 거래 충격 오고 난 이후에 그때 10월의 거래처럼 다시 그만큼도 회복하는 지역 사실 거의 없어요. 3억 미만 거래 비율 줄어들다가 비싼 아파트만 거래되다가 다시 3억 미만 거래 비율이 다시 조금씩 높아지고 있네요. 6억 이상 거래량 엄청났습니다. 정말 이거 모든 광역시를 압도할 만한 엄청난 6억 이상 거래량. 하지만 지금은 바닥을 다시 기고 있다.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느껴본다면은 2019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비교해 본다면 6억 이상 아파트가 인천 지역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서울에 워낙 이게 가파르게 오르고 수도권 전체가 다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을 거치면서 6억 이상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6억 이상 거래 비중 이거 보신다면은 20%까지 10건 중에 2건이 6억 이상이 거래되는 그런 현상. 근데 근래 들어서 한 10% 정도 선까지 떨어졌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모든 광역시 거래 비중과 거의 비슷해요. 부산, 대구 뭐 다 비슷해요. 세종시는 6억 이상 비율 30% 이상. 세종시는 정말 남다른 동네라는 걸 느낍니다. 자, 거래 충격 오기 전에 노란색인데요.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거래 충격 오기 전에 거래량을 나타내는데요. 그때를 회복할 수 있는 구도 뭐 딱히 보이지 않는다. 인천 좀 이렇게 제가 뭐 영상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간혹 보면은 야 정말 다른 도시가 되어 가고 있구나. 물론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 기준으로요. 자, 분양권 거래량도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나요? 한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이 거래건, 감소 거래 건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정도 한 100건 정도 거래는 모든 광역시에서 이 정도 거래가 나타나는데 인천 지역 분양권 거래가 타 광역시 대비 조금 덜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은 들어요. 분양권 가격도 한번 추적해보면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하락 거래가 근래에 몇 건 보였네요. 전세 거래량, 인천도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좀 표시가 좀 둔화되나요? 인구 증가되는 것이 좀 둔화되는 듯하네요. 전세 거래량, 세종이라든지 인구 유입이 많은 곳은 이 갈색선이 이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어쨌든 예년보다는 전세 거래가 늘었지만 작년, 재작년과 뭐 비슷한 수준 이 정도로 보여져요. 전세 가격 높게 오르는 곳들도 간혹 눈에 띄지만 떨어지는 거래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눈에 띈다. 억 단위로 하락하는 거 이 정도만 체크해도 시장 분위기가 생각보다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많구나. 전세 낙폭이 인천도 장난이 아니네요. 금방 얼마 머지않아서 소수 첫째 자리가 아마 1로 등장하는 그런 날이 머지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타 광역시보다 억 단위로 하락하는 거래가 더 많이 눈에 띕니다.
거의 대구보다 더 많이 눈에 띄네요. 대구보다 더 많습니다. 인천 물량이 희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전세 보증금 합을 보면은 인천 아파트 신규 거래 전세 보증금 합인데요. 월별로 거래되는 이 금액을 보면은 전세 시장이 재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커지지는 않았구나. 요런 느낌이 들어요.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시장 규모 자체도 확 커져야 되는데 뭐 한 8천억, 9천억 선, 네, 요 정도 거래면은 시장이 커지지는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평균 전세 가격은 전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꺾여서 내려왔네요. 평균 전세 가격 떨어지고 있는 거. 대구보다 평균 전세 가격은 더 높아요. 부산보다도 더 높아요. 광주, 대전, 울산 지역보다 더 높아요.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의 평균 전세 가격이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미끄러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죠. 5월달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요 충격은 7월달에 아마 충격이 올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요 갈색선과 요런 거 상당히 의미 있게 보는데요. 이 갈색선과 이 빨간색 선, 작년 선이 서로 교차해서 크로스되는 그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자, 크로스돼서 9월달까지 왔다고 해봅시다. 뭐 임대차 3법 2+2가 종료되는 아파트들이 등장하죠. 그러면 2+2가 종료되었을 때 이 2020년의 노란선과 2022년의 갈색선에 이 거리가 가까워요. 몇천만 원 차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그렇게 바들바들 떨 정도로 전세금을 많이 인상하지는 않아도 돼요. 인상하지는 않더라도 금리 인상 때문에 아마 임차인의 부담은 더 월등히 높아지는 건 사실인 듯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뭐 전세 가격 우리 집은 과거에 4억의 전세를 내놨으니까 2020년에 4억의 전세를 내놨으니까 2025년에는 우리 집은 전세 5억에 낼 거야. 집값이 훨씬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5억의 전세를 내놔 보시면은 생각보다 전세가 안 빠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과거에 2억 3억 전세자금 대출 내는 게 아무것도 아닌 시절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엄청 많이 내야 돼. 이자가 엄청 높아져가지고 2억 3억 대출 내려고 알아보면은 이 금리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아파트 가격이 더 싼 곳, 전세가가 낮은 곳으로 이동해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전세가가 싼 곳이 어디냐? 이 신축, 무수히 많은 신축들이 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용을 쓰고 이 전세 가격들이 막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구축들도 가격을 덩달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평균 전세 가격은 서서히 더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보시면 3억 미만, 네, 요 금리 오른 여파들이 반영되는 게 확 느껴지는 게 보이시나요? 3억 이상 전세? 그 정도는 다 살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금리가 오르고 나니까 좀 전세 자금 대출 받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4억 이상 전세 거래량 굉장히 많은 숫자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체 거래되고 있는 전세에서 비교해 봤을 때 그 비율이 한 12% 정도까지. 아파트 금액 대비 이 비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10집 중에 한 집 정도만, 10집 중에 한 집, 10집 중에 요렇게 표시할게요. 10집 중에 한 집 정도만 4억 이상의 전세에 살고 있다. 이거 모든 광역시에서 거의 비슷해요. 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다 고만고만해요. 인천이 조금 더 많다, 대구가 적다, 부산이 더 적다, 다른 지역이 조금 더 많다. 이런 거 따져보지만 1인당 소득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사실 조금 더 많은 지역이 있다고 한들 전세 금액 억 단위로 차이 나는 거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파트 월세 거래량 확실히 많아졌네요. 월세 거래량 서울이 전세 거래량보다 월세 거래량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도 비율상으로 나타나고 하는데, 전세 거래는 고만고만한데 월세 거래는 월등히 더 많아진 게 눈에 띄네요. 전년 동월 대비 거의 평균적으로 봐도 한 700~800건 정도 더 많은 월세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이, 이런 것 좀 보면 인구 유입이 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광역시 중에서 월세 부담은 거의 최고 수준으로 높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부산을 능가했어요. 이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제2의 도시는 부산이 아니고 인천인 듯한, 다만 인구의 수에서 좀 딸리긴 하지만 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2의 도시, 제2의 도시의 모습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